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내민 여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가짜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며 입국을 거부했고 조부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전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울린 그 목소리에 공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우메이화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작은 석탄 공장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잿빛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석탄 마을의 하늘은 늘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저의 꿈도 항상 희미했죠. 그곳에서는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석탄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다 42세에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공장 사장님은 위로금 봉투를 건네며 국가 발전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날 반체제 사상조사라는 명목으로 공안에 끌려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말만 들었죠. 14살 소녀였던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죠. 18살, 저는 한국 기업의 자원봉사단에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죠. 심지어 상사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들어준 나라였어요. 그 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어요. 처음엔 유학생으로, 그 다음엔 취업비자로, 마침내 영주권을 얻고 귀화시험을 봤죠. 한국어 시험, 국사시험, 면접.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삶을 건 도전이었어요. 귀화 허가를 받던 날, 처음으로 가슴 뭉클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든 그 순간, 제게는 진짜 집이 생긴 거였죠. 이제 저는 리우메이화가 아닌 유미화였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이, 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였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저는 조부모님과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부모님의 황혼기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루브르에서 한국 국적 손녀와 함께 사진 한 장, 그게 두 분의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분. 입국 심사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활짝 웃으며 다가가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든 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의 배지에는 M. 뒤부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여권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이름이 뭡니까? 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미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죠. 뒤부아 심사관은 제 발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제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프랑스어로 답하자 내 억양에서 중국식 발음이 묻어났거든요. 그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한 후 제 여권을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국적은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중국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뒤부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화면에 무언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어 뭔가를 속삭인 후 저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경찰 4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행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손목을 내밀어 주세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공항 한복판에서요. 조부모님은 당황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손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경찰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 여권은
최근 아시아 미립국 조직이 사용하던 양식과 유사합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다른 승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포승줄까지 채워진 채 수화물 검색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죠. 그 순간 느꼈던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인인데 한국 여권으로 사기치려다 걸린 모양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부당했어요. 조사실로 들어가자 벽에는 위조 여권 의심 대상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펜을 꺼내 그 리스트에 유미화라고 적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조사실 안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금속 테이블 하나와 딱딱한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들은 모두 위조 여권 주의사항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한 내용이었죠. 경찰관 한 명이 제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귀화 시험도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는 위장 귀화가 많아요. 저는 울컥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이 제 나라예요. 10년 전에 정식으로 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무시했죠. 조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손녀와 여행을 왔을 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프랑스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귀하들은 향후 24시간 이내 신원 입증이 안 되면 알제리 이송 예정입니다. 알제리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3국 체류자 분산센터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불법 입국자들을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 있죠. 제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그분들이 제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을 바라봤어요. 두 분의 눈에는 걱정과 약간의 의심이 비치고 있었죠.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마도 두 분은 우리 손녀가 정말 합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걸까? 하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경찰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죠. 진짜 한국인이라면 왜 이리 오래 연락이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제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이후 저는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히 구사하기 위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 한국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 넌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조부모님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과연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체성의 혼란이 극심했어요.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저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최상진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최상진 영사는 프랑스 경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리우메이와 한국명 유미화 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귀화 허가한 시민입니다. 즉시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 서류가 있습니까? 최 영사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귀화 증명서와 시민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사관에서는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3단계 긴급 지원 시스템을 운용 중이에요. 프랑스 경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화자도 동일한 보호 대상입니까? 그 질문에 최 영사의 표정이 더욱 단호해졌어요. 귀화자도 대통령 직속 국민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태어난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시 해제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제 정체성을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그동안 한국에서 귀화자로서 느꼈던 모든 불안감과 소외감이 최 영사의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최 영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 말을 끊으며 최 영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국민보호 긴급출동 시스템 덕분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세계 어디서든 12시간 이내에 자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프랑스 측 담당자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동료들과 빠르게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된 대화 끝에 그는 최 영사에게 말했죠. 상부에서 국적자 여부보다 안보 리스크를 우선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테러방지법 18조에 따라 여전히 송치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창백해지셨어요. 저도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알제리로 보내진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탈북자로 간주되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최 영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울 외교부와 해상도 고속통신 연결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요. 코드 태극 상황입니다. 프랑스 담당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코드 태극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모르지만 외교 용어로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 듯 했어요. 그들은 당황했지만 최 영사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몇 분 후 조사실 스크린에 한국 외교부 당직자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경호실 배지를 단 사람이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단단한 체격의 남성으로 태극기 배지가 그의 슈트 라펠에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국민보호국장 김승현입니다. 현재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에 공식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간주할 것이며 내일로 예정된 한불 정상회담 의제에 이 사안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프랑스 담당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내일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말에 프랑스 담당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어요. 긴장된 시간이 흘렀죠.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을 해제하겠습니다. 포승줄이 풀리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프랑스 경찰 총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정장을 입고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마담 유. 국경 보안에 민감한 시기에 저희가 과잉 대응을 했습니다. 심각한 실수였네요. 특별 조치로 귀하와 가족분들에게 5일간 파리 시내 VIP 관광 특별 패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금색 테두리가 있는 특별 카드를 3장 꺼내 건넸어요. 그 카드에는 프랑스 정부 초청 귀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최 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미화 씨?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함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대사관 비상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세요. 우리 국민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조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어요. 많이 놀라셨죠?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오늘 상황으로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안도감이 느껴졌죠. 한 직원이 다가와 물병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연락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1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가끔은 진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고위 담당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적자를 존중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최 영사는 단호하게 답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화 국민도 출생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조부모님과 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도 제가 한국 여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한국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틀 후 우리는 에펠탑 아래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조부모님은 루브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소원이셨지만 먼저 에펠탑에 오시고 싶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화야,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내 진짜 나라는 한국이었구나. 그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라가 절 지켜줬어요. 이젠 나도 그 이름을 지킬 거예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우리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손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 작은 책자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자 저를 보호해주는 방패였죠. 공항에서 겪은 일은 끔찍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 제가 한국인으로서 더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국적은 단순히 종이에 찍힌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나리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그 사진에는 단순히 조부모님과 손녀가 아니라 진정한 한국인 가족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권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당신의 국적은 위기 때 누가 지켜줍니까?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만 여겨지던 여권이 실제로는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지켜줄 나라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 각국이 테러와 불법 이민에 예민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한국은 단지 국적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싸워주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에 계신 모든 한국인을 지켜주는 강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